자, 이번 광고는 도깨비 떡방의 진도 해풍 쑥 인절미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이거 저기. 요거. 예. 예. 요거, 요런 거. 웬 떡이냐?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콩가루 묻혀가지고 절단해서 지금 들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자, 도깨비 떡방의 진도 해풍 쑥 인절미 소개하겠습니다. 새해 햇쑥으로 만들어 더욱 맛있는 진도 해풍 쑥 인절미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쫄깃하다 못해 고기처럼 쫀득한 인절미인데요. 미리 만들어둔 떡이 아니라 주문 확인 후 바로 만들어드리는 떡이라서 냉동 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의 골목 맛집 도깨비 떡방의 30년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떡인데요. 합성 첨가제나 유화제는 1도 없습니다. 공장이 아닌 방앗간에서 당일 도정한 쌀로 빚은 진도 해풍 쑥 인절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네. 배송 받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는 상태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콩가루에 묻혀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콩가루 없이 쑥 개떡처럼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흰 우유나 아메리카노와 같이 드셔도 정말 어울립니다. 자, 해풍 쑥 인절미 2kg. 콩고물 200g이 포함된 거는 27,300원. 해풍 쑥 인절미 4kg. 이제 쑥 인절미 1kg이 추가되고 콩고물 400g이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54,600원입니다. 네, 정말 맛있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이 식사 대용으로 딱 좋아요. 네. 아, 진짜 맛있네. 이 콩이 이게 사람 몸에 좋은 건데 쑥도 좋잖아요. 잘못 쓰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콩가루. 좀 국민의힘 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또 콩고물 좋아해요. 또. 네. 윤석열이 저 홍보대사 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진도 해풍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맛있다. 진도의 쑥을 갖고 만들었나? 그런 것 같네요. 바닷바람을 받은 쑥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만들었나 봐요. 시금치도 포항, 남해, 맞아요. 뭐 비금도 이런 데 맛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지. 맛있어요. 해풍 받은 이 채소들이 맛있나 봐요. 맛있네. 너무 좋습니다. 예. 해풍 받은 도깨비 떡방의 진도 해풍 쑥 인절미. 이거 제가 어제 저녁에 네.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우리 저 광고팀 따로 뜯어 뭐 허락도 없이 또 먹어요? 저기 5일 전에 가져온 거 같아요. 오늘 전에 좋은 거예요? 5일 전에요? 아니 그렇지 뭐 매번 광고할 때마다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다. 진짜 이 고기 같은 식감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탱글탱글하네. 네네. 신선한 느낌이 나요. 또 먹고 싶죠, 이거. 자, 이거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네. 요거에다가 아메리카노 하나 해가지고 같이 그쵸. 아침에 드시면 먹으면 좋겠어요. 딱 좋네. 네.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정치생쇼 신년 특집으로 오늘 또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인데 우리 민중 가수 노래꾼 모셨습니다. 이분의 노래에는 역사가 있고 민중이 있고 삶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노래꾼 선병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형님으로 항상 모시는 분인데 20년 전에 형님 처음 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그쵸. 라디오 21이라고 이제 그 인터넷 라디오 방송 21 할 때, 시작했을 때 예. 그때 난 사실 처음 병희 형님을 그때 오프라인으로 뵀었고 그전에는 뭐 이제 방송으로 노무현 라디오라든지 거기서 이제 뵀었었는데 인터넷 라디오의 시조였죠. 그쵸.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실물을 뵙기는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광화문의 캠핑촌. 네. 저도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었거든요. 네. 2016 겨울에. 네. 그때 임종석 네. 수행비서께 와서 같이 동행해서 우리한테 도시락을 쏘셨어요. 네. 캠핑촌 주민들한테. 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옆에 앉았게 됐는데 그때 문제 그 대표였죠. 당대표께서 선병현 씨가 저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그 젊었을 때 그 공수부대 사진 예.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슷한 얘기 좀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손병희 형님은
지금 서울 민예총 이사장이세요. 예. 아유, 예. 직함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자유인, 않는데. 예술인 이런 아니, 이미지였는데. 민해총 이사장님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시대 산물이에요. 그렇지. 뭐냐면 저는 그냥 예술가인데 사실 민예총이 MB 때 풍비 박산이 났습니다. 조사 받아갖고 그치. 예, 완전히 아무 민예총 회원 자체가 블랙리스트였어요. 풍비 박산 나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독립재산자로 가는데 서울은 회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좀 기사회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당시 서울민예총 회장을 하셨던 그때 이제 사단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네. 박재동 화백께서 어. 미투에 걸리는 바람에 어. 근데 지금 그거 재판 중이잖아요. 네네네. 또 어쨌든 모든 책임을 지고 그만두시면서 갑자기 그냥 제가 떠맡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서울민예총 이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무실 주소만 있고 상근자도 없고 그게 안 돼요. 네. 아, 운영이 어려운. 오늘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 살짝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예. 아니, 사실 지난 80년 전두환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학생 운동 하시면서 민중가요 활동을 하셨고, 오늘까지 쭉 이 삶에 어떤 정말 변함없이 한 길로 쭉 오셨어요. 오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2012년에 처음 뵀었는데, 아, 그때, 2002년 그때. 아, 2002년이구나, 벌써. 예, 그렇죠. 그렇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예, 20년 전이구나, 벌써. 네, 그때 나이 아직 20대였습니다. 아, 예. 예. 형님도 그때 30대. 30대였고, 그때 김영민 PD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네. 뭐, 방송국에 네. PD로 계시다가, 거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목사님을 비판했다가, 네. 잘리면서, 네. 자유인이 된 거죠. 참 네. 자유인이 되면서, 예. 라디오 21. 그러니까 인터넷 노면 라디오, 후신인 라디오 21에 공채, 처음이자 마지막에 공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당당히 꼽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빛나는 재능을 선보여서, 당시 그 라디오 21 국장, 방송국장이 보도국장 깝니다. 보도국도 없었는데 무슨 보도국장. 그러니까 깝니다 그랬죠. 보도국장 우리 깝니다. 병영님은 사실 수많은 인사들을 거기서 봤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진영 인사들을 거기서 처음 뵌 거죠. 그래서 여러 많이 봤던 분들 중에 내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이상에 가장 걸맞게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손병희 선배님이었어요. 진짜 형님이었다 선배님이었다 이사장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한결같은 분이시고 예. 저 과한 말씀이시고요. 예. 아마 제가 현실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미지를 하셔도 드리지 잘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신년 특집으로 이렇게 손병희 이사장님 모셨는데 오신 김에 현재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또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이 정치 상황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바뀌었더니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셔서 겪었으니까. 개고생을 하셨고 네, 뭐 근데 블랙리스트 그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예. 근데 저는 아까 사실 세 분의 현란한 그런 분석 야부리. 예. 자, 우리. 잘 들었거든요. 예. 아니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의 세계는 따로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상관없이 네.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대학을 만약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뭘 공부하셨어요, 형님?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전혀 안 고려대학교. 어울려. 예. MB 후배. 아닙니다. 우리는 그쪽은 저 경영대고 우리는 이공대 쪽이라 그러면 더 가까운 사람은 윤창중 선배가 있죠. 그쵸, 이과. 그분 이과셨구나. 그분이 또 그쪽이었구나. 예, 그래요. 아무튼요.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드디어 갑오경장 이후에 폐지되었었던 과거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이. 오. 왜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근대화를 이룩했다 그러지만 먹고 사는 거에 근대화를 먼저 이뤘고 그리고 정치 근대화를 좀 이루려고 하고 있는 뭐 이런 건데 우리 의식 속에는 아직도 과거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는 저 사람들이 별게 잘난 게 없는 거구만. 즉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단한 다음에 한 번도 검증을 받지 못하고 특권층으로 계셨던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의사 선생도 그랬고 그리고 이 법조계 그렇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인일 뿐인데 마치 가보경장 이전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자기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세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링에서 이렇게 맞짱 떠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히려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어갖고 진화에 실패한. 예를 들면 동물에 비유하자면 치타 같은. 치타는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멸종에 가는 위기종이에요. 왜냐하면 극심한 근친혼 때문에 교배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극심한 근친혼 때문에 혈우병에다가 주걱턱 그런 것처럼 치타도 이게 부정교합이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냥이 잘 안 된대. 어떻게? 빠르게 달긴 하는데 그렇게 돼서 사멸에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특권에 갇혀있는 의사나 또 고시 세력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사멸에 가는, 이렇게 가다가 사멸에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런 게 대표 주자가 이번에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인데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작년에 무역 규모로는 세계 8위잖아요. 네. 8위가 됐는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 네덜란드나 홍콩 같은 나라는 중개 무역이거든요. 즉 직접 만들어서 팔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가 6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나라인데 서유럽의 5대 강국 중에 벌써 우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랑 같은 반열이에요. 같은 레벨이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그중에 특히 문화나 지식 기반 사회는. 예. 근데 그중에 제일 후진 게 이제 정치 뭐 이런 건데 아직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고 가보경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인데 국민들은 벗어났거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번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가보경장에서 확실하게 하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같은 땅에 3개의 나라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 윗세대들은 식민지, 분단, 전쟁 그리고 우리 세대가 있고요. 우리는 그 박정희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전두환때 우리 밑세대는 뭡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때 잘 살았다고 하는 하지만 지금 레트로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나라구나. 우리보다 좀 못 살게 되는 전체적인 캐파는 우리보다 높지만 개개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정치가 후져갖고 발전 가능성이 옛날 못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더럽지만 일본 사람들이 훌륭했어. 잘 살만했어. 우리는 지배당할 만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각각 한 땅에 3나라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덕은 외국인들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잘하고 왜?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은 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면은 제 말 들어서 손해날 건 없겠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잘 되지 않을까. 이건 진짜. 엄청난 통찰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손병희 이사장님 모셨는데, 이 기타까지 들고 오셨는데, 저희가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기 박수 쳐도 됩니까? 박수 쳐도 됩니까? 그럼요. 예. 그래요. 아니,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휘파람하고 박수보다는 입금이 더 중요해요. 입금. 예. 사실 서울민주총에서 작년에 연말에 K민주주의 노래, K민주주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민중가요를 한국말로 부르긴 하지만 라임을 맞춰서 번역을 하고 자막 처리를 하고 거기에 각 장르, 춤, 문학, 그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할 때 말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미얀마 말로 바꿔가지고 미얀마 분들이 부르는데, 야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 영상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님이라는 행진곡을 부르는 건데, 미얀마 유학생들 초청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요. 그거를 녹화를 하는데, 미얀마의 그 유학생들도 뭉클하고, 우리 촬영하는 서울민주총의 스태프진들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아무튼, 시작은 좀 발랄하게. 어떤 노래? Like a Rock이라는 노래인데요. 라이크 락. 바위처럼. 바위처럼. 네.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위처럼 다 아시죠? 이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let's try to live our lives. Even when we face those dark and stormy nights, when the hand of temptation tries to shake us from our life, like a rock, let's live our lives. There are those who tremble in the breeze, shallow roots like the land sweeping breeze. But the rock withstands from the rooted deep in the earth, standing steadfast like the tallest trees. Stand together, we'll never despair in what we do. Find ourselves in the heart of the hardship we go through. We'll become the bedrock of a liberated time. Like a rock, let's live our lives. Like a rock, let's live our lives. 어떠셨어요? 이야, 멋집니다. 진짜 멋지네요. 그래요, 바위처럼. 예. 이게 신기한 게 한국말로 부를 때는 힘차게 바위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 영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 보니까 네. 힘차게 부르는 것보다는 like a rock. 예. 더 서정적으로 들어요. 이 포크 계열. 네, 포크 아,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주는 게 이런 또 묘미가 있구나. 이게 사실 번역한다고 다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은 또 맞아야 돼요. 그죠? 라임도 맞춰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한국인 음악가 허글베리 핀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리더가 영문과 출신이에요. 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미국인 아마추어 음악가 예. 하이론 피스키텔이라고 하는 네. 이 둘이 합작을 해서 뉘앙스도 맞추고 또 라임도 맞춰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유인영 님이 누구세요? 아, 유인혁? 예. 본명 안석희. 안석희. 연세대학교 노래패 울림터 출신이며 꽃다지 창단 멤버. 그 노래 노동자 그 꽃다지에 있어요, 이 바위처럼이. 예. 꽃다지가 처음 발표했잖아요. 예. 네. 유인혁은 그 필명입니다. 그 안석희라는 친구예요. 네. 저희 개인적인 친구예요. 이 바위처럼은 저기 응답하라 1994에 또 예, 나와가지고 이제 꿈으로에 나왔던 노래니까요. 네. 93년도에 발표된 이 노래. 노래도 율동에 맞춰서 춤추던 여학생한테 제가 해벌레 한 적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민중가요가 굉장히 장엄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아, 그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광주 이런 학생 노래 때는 나오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거 하고 광주 지금 학생 때는 민주가요가 없어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뭐 저기 그쵸. 고양이 봄도 불렀어요. 저 사나이로. 예. 태어나서 그것도 불렀어, 이것도 그것도. 뭐 늙은 국내 노래 이런 거 이제 네. 불렀겠죠. 아, 근데 참 이 바위처럼은 정말 우리 민중가요계 정말 민중가요계가 바위처럼. 아니죠. 우리 민주주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펍을 재면서 노래 얘기를 할 때 네. 밥 딜런 존 바이즈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음악은 저래야 돼 이런 메시지가 있고 시대와 호흡해야 돼 이러면서 그게 196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네네. 미국이 가장 그래도 건강했을 때 반전 평화 그리고 민권 운동 그렇지. 이런 것이 확산되었을 때 닉슨이 등장하기 전에 케네디 시절 뭐 이런 때였는데 그때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미국식의 민중가요를 만든 거죠.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들 블로잉 인 더 윈드라든가 그렇지. 위시 오버컴 같은 거. 위시 오버컴 우리나라에서 We shall overcome. 네. 그 우리 승리하리라. 네. 기독교에서 많이 불러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노래를 발표하고 부르고 그랬을 시절이었는데 그런 노래들이 훌륭했지만 이런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미국이 강대국이고 영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 짧은 순간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틀즈, 레드 제플린, 디퍼플, 핑크 플로이드 이런 위대한 롤링스톤즈 이런 밴드들은 모두 60년대에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이토븐 이 세 분도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즉 문화가 꽃피었을 때는 짧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쓸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근면하고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에서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선방을 하면서 오히려 세계 순위에서는 올라가는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 꼴이 어떤가는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자부심을 더해주는데 그 현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특한 게 문화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도 탈춤을 추면서 원래 탈춤 자체가 양반을 비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탈을 쓰고 저 안에 누가 있는지는 아는데 차마 그거 갖고는 양반들이 치사하게 저놈 잡아들여라 이게 안 되니까 그게 강력한 저항의 수단이었는데 70년대는 그거를 유신에 반대하면서 대학생들이 탈춤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노래가 있었고 판화가 있었습니다. 판화. 맞아요. 하나. 고인이 되신 오윤 선생도 계시지만 지금도 이철수 선생이나 류현복 선생 등등 남궁산 선생 등등의 판화 또 박재동 화백 우리 아시지만 또 이목상, 이종구, 또 박불동 이런 엄청난 분들 모두 저항의 산물이었고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가요라고 항상 첫 손가락 안에 꼽는 아침이슬 이것도 저항의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예. 요건 일본인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김대중 그때 후보 구명 운동이라던가 그 시대 7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진보 세력들 일본의 진보 세력들이 아침 이슬을 번안해서 불러요. 일본말로. 그걸 한자를 읽으면 조로입니다. 조로. 이슬로자에다가 그렇죠. 아침 조자에서 조로. 뭐 이런 건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 즉 홍콩 우산 시위 또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와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님이라는 행진곡을 번안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근데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공부한 것처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공부하면서 님이라는 행진곡을 알게 된 거예요. 좀 부르는 거죠. 우리 승리할 이거 불렀듯이 그 사람 그렇죠. 이제 우리 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어의 틀만 좀 깨주면 그림 밑에 한두 줄 설명을 달고 노래 가사를 번역하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를 전 세계 사람들이랑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시민들이랑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 노래가 진짜 많아요. 뭐 아침 이슬 말씀하셨지만은 광야에서도 있고, 네.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도 그렇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또 소라 소라 푸른 소라 부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좀 아픈 일인데 후배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게 거기서 아유 요거 번역한 분은 요걸 어떻게 이 뜻이 좀 잘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허클베리 팬의 이기용 씨, 이기용 씨가 이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인 친구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대신 현대 미국어 그리고 가사에 쓸 수 있는 그런 라임을 맞추는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가면서 만든 거죠. 저도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미테랑 대통령이 14년을 집권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 진보는 문화로만 남았다. 이제 그분은 이제 진보의 개념 우리하고 다르게 사유주의적으로 접근하셨던 분인데 해보니까 이게 세계 체제 속에서 일국적으로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꿔내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이 자유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로 남기는 것이 훨씬 더 토양이 깊고 오래 간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 양반이 그런 훌륭한 멘트도 남기죠.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그 나라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새 결심으로 후보 결심으로 술을 끊겠다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외도를 한번 했지. 그렇죠. 사생활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외도를 한번 했지. 끊겠다는 이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 문화 강국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한 줄 아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80년대부터.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드골 시대만 해도 뭐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박정희 시대나 드골 시대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드골은 그래도 저기 나치 편이 아니었지. 생각해보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자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르트르한 대분호. 쟤 어떻게 좀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랬을 때 놔둬라. 쟤도 프랑스야. 그래요. 우리 박 씨는 또 너무 많이 담그셔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또 노래 한 곡 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신청곡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노래. 또, 번역이 된. 그럼요. 예. 저 요즘에 이 발음 유의했는데 지금 영어 전문가가 계시면. 네. 상당히 없어. 좀, 네. 찾아볼 것 같아요. 또 이제 영어 시험 봤어요? 그래요? 다 과락이. 과락이에요. 저 영문과인데. 부텐타? 광야에서 일단 하고 영어에 관련한 드립도 있거든요. 네. 끝나고 하죠. 예, 네. 광야에서는 영어 제목이 뭡니까? In the wilderness. 웰더니스. 와일드니스는? 예, wilderness. 예. 이제 미시시피에서는 사투리로 흡착했습니다. 예. 솔직히 윌더니스라고 읽는지 와일더니스라고 읽는지 와일더니스. 맞죠? 네. 네. 영문과 아니, 미시시피에서 그렇게 읽는다니까. 영문을 모를 때는 영문과한테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름이 따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반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성천을 반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Those torn and broken hearts they disappeared This land so full of bloody tears Our two embracing arms reveal their veins Streams of blood on the white clothes still remain From the east, see sunrise To the west, see sunset From the south, as hot as fire To the man to playing so wide Oh, who'd dare to call us poor Oh, why would we now hesitate In the field I stand and rise up again Crest of the warm earth in between my hands In the field I stand and rise up again Crest of the warm earth in between my hands 네, 광야에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만추 플레인. 그래요. 예. 만추 플레임. 네. 광야에서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80년대 초반 학번이세요. 성균관대학에 나오신. 네. 그분한테 이거 형님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마음껏 해라. 다만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좀 해라.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미애총 힘으로만 이번에 좀 하고 싶어요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울뿐인 이사장, 서울미애총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고 우리가 자립이 개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동지들, 팬들도 좀 확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가입 방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어차피 지금 서울시장님이 또 그분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저 너무 훌륭하신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후원회원도 좀 모집하고 네. 그래야 되거든요. 예. 하여튼 서울민예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거기 알림창 같은 거 보면은 예. 후원회원 서울민 아트입니다. 아, 서울 min art.com 서울민 art.com 메뉴에 알림창이라고 있고요. 민예총 가입 안내가 있네요. 예. 좀 번거롭습니다. 그게 번거로우시면 후원 계좌도 아, 그래요. 네. 후원 계좌번호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코로나 도와주시고. 시국에 아,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좀 힘들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실감을 못해요. 워낙 워낙 힘들어서. 힘들어서. 원래부터. 그리고 워낙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세상이 어지러워야지 여기저기서 부르거든요. 그렇지. 근데 세상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 있거나 데모할 일이 없게 되거나 그러면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윤석열 이번에 찍으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은 제 인생 최고 황금기를 21세기 들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사실 라디오 21 하고 네. 또는 저 뭡니까 우리 국민 TV 할 때 네. 그때도 좋았지만 네. 제 최고의 순간은 2016년 11월 아, 우리 8일부터 예. 텐트를 걷고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 차가운 바닥, 차갑다라고 표현 못할 만큼 엄청난 그 추위에서 이렇게 노숙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역사가 임무를 줬을 때 나에게. 그렇죠. 네. 드디어 1987년에 못다한 꿈을 이루고 네. 즉 양김 분열되고 그러면서 독재 정권 연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청산하지 못했던 유신 육체적 생명은 같지만 박정희가 네. 유신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그거를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해서 노숙 생활을 즐겼어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면서 얻은 것은 그런 기쁨이고 또 얻은 게 있죠.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그 아침에 일어나고 추우니까 네. 사우나 갔다가 네. 국밥을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고지혈증이 와. 그거 국밥 먹었다고 고지혈증입니까? 아이고. 그 전날 밤에 저기 한잔 하셨죠. 아, 그렇지. 그 전날에도 또. 저는 노숙자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추우니까 그럼.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 민예총에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는 일이 보시다시피 우리 민주주의 노래, K-민주주의 노래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에 또 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바로 이 그쵸? K-민주주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다른 나라 말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부른다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기 네. 한식 세계화 재단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김윤옥 K-민주주의 세계화 재단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 민예총이야, 그게. 아, 그게 서울 그걸 민예총이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몸짓이 있다고 칩시다. 춤 같은 거. 네. 아. 그런 거 밑에다가 한두 줄 설명만 달아줘도 아 이거구나 될 거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문화유산이네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금지돼 갖고 철거가 된 그런 그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원본이 남아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라도 밑에 해설을 한두 줄짜리만 달아도 아 이런 거구나 네. 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여러분, 서울 민예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후원자가 더 많아지면은 또 이런 K-민주주의 노래 번역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을 영어로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요. 영어가 안 되면 자막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우리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워낙 있었던 이런 것을 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먹던 김치, 라면, 무슨 샌드위치 이런 것이 지금 K푸드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네네.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겐 이거는 훌륭한 겁니다. 이국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거기에 만약에 교훈까지 준다 그러면 그런 문화를 우리는 즐기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가 안정화가 되면은 이런 문화들은 마치 허물을 벗은 매미가 더 이상 그 허물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정전되었을 때 촛불처럼 정전되었을 때는 요즘 정전도 잘 안 되지만 촛불을 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이 들어오면은 촛불을 꺼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무시를 하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촛불이 그냥 혼자 사그러들죠. 우리의 문화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목이 터져라 하고 민주주의 만세를 광장에서 외치고 노래를 불렀지만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평생 그럴 필요는 없고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어둡니다. BTS 그런 것만 쫓아가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민주주의 만세가 필요합니까? 다만 이제 즉 뭐냐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천독꾸러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는 민주주의 문화라는 게.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었던 게 아니죠. 지금의 큰 매미가 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작은 매미, 허물을 벗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큰 매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름에 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건데 큰 매미가 되고자 하는 전 세계 매미들한테 유충들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라는 미얀마의 민중들에게 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홍콩 시민들에게 우리가 사실 전두환 타도하자 그랬었습니다만 타도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그냥 타도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했는데 타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질 않았죠.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어느 유명한 몇 명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급제와 몇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평소에 시끌벅적하고 부안애동하기도 한 그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바쁜 그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지지를 거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결국은 해내고 만 거거든요. 즉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민주주의 힘이고 문화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옆에 있는 나라처럼 그냥 경제적인 동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역할과 그다음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문화가 가장 천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미문화원이 있었잖아요. 미문화원이 그렇죠. 제국주의 문화를 퍼뜨린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식의 보편적 자유주의를 퍼뜨린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세계 속에 좀 책임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ODA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ODA.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출신으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유엔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ODA도 좀 남다른 면이 있대요. 즉 제국주의를 한 나라들이 ODA는 결국 자기들이 이익을 경제적 투자. 자기들이 나중에는 뽑아먹는 그런 건데 한국의 ODA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말에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ODA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즉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한 단계로 뛰어넘으려면 즉 경제 동물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어도 지금의 대통령이 시절에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탄핵을 당했던 사람들 후예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또 수출은 늘었겠지만 존경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해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어저께 저녁에 만난 제 인생의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금년에 라오스 쪽에 ODA 이거는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분 역시 80년대 뜨거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질문이 안 했습니다. 이 문화 ODA다 이런 개념으로 갔을 때 너무 엄숙하지만은 않죠. 좀 재밌게 갈 수 있죠. 솔직히 옛날 말로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식세가 재단 뭐 이런 것처럼 많은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 K민주주의 노래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은 그야말로 2-3곡 정도 제작하는 비용으로 그걸 다 했어요. 10곡을. 우리에겐 예술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피릿이 있고 그리고 필드에서 돈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멋있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낼 수 있는 지금 팬데믹 현상이 가져오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된 거잖아요. 아무리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웃고 즐겨도 당연히 영상 제작이 예전에는 기록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방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퀄리티, 대면했을 때 퀄리티에 못지않은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돼 있잖아요. 즉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대규모 공연단이 그 나라 가서 돈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유통을 하고 또 보내주고. 미얀마 민중들에게 네. 미얀마 말로 번역된 것들을 보내주고. 작년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네. 제가 미얀마어도 연습해갖고 밍글라바 미얀마 이러면서 데모크라시 도예 뭐 이렇게 외치면서 니메란 행진곡을 부르고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냈거든요. 미얀마의 외신 하루 사이에 거기서 방송됐을 때 외신으로 10만 뷰가 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몽글몽글한 미얀마어로 막 댓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번역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해요. 진짜 귀여워요. 예. 예, 태국말이 좀 지렁이 기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미얀마 말은 좀 몽글몽글하거든요. 진짜 만두, 빵 이런 거. 호떡채, 만두채. 예.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하기 눌러서 딱 보니까 너무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예전엔 아시아에서도 꽤 부강한 나라였지만 지금 오래된 군부 독재 때문에 군부만 배부르고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별 볼 일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한테 한국에서 저렇게 해주고 한국은 그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특히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제국주의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거기서 고맙습니다. 근데 좋은 날 오면 꼭 한국으로 여행 갈게요. 이런. 아이고. 네. 그래요. 사실은 진짜 미얀마는 우리가 줬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의 빚을 갚는 대상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분들의 투쟁에 힘이 돼주고 또 뭔가 문화적 자양분을 제공해준다면 우리가 이 채무를 상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손병희 선생님 하면은 또 제가 이 노래를 또 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이 노래는 많은 어떤 성찰과 많은 범민의 시간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를 제가 민주진영에서 한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예, 이게 참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 걸어가요. 이게 제 2002년 월드컵과 대선 그리고 그 이듬해쯤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등을 보면서 진보 진영이 갈라졌지, 사실. 그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라크 침공 보면서 가사를 좀 바꿔서 평화 메시지도 넣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워낙 우리는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동안에 저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진짜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사직결단하고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란히 가지 않더라도 큰 뜻에서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함께 하시죠.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토끼니 스마스키 토끼니 다시 또 말이 포에미 아에르 아나타가 이루까라 나란데 아루까라 그때모きっといるから Alone and even when no one's there to see I work and I keep working down this street alone when I am feeling so alone. Work on
tracing the footprints gone before. Sometimes we stumble and fall. Sometimes we break from it all. Eyes meet each eye to eye, sharing a smile when it's right. Although we are not working side by side, we are working, work together, not apart. 나란데 아루가 나 그때 뭐きっといるから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 Although we are not working side by side, we are working, work together, not apart. 나란데 하루가 나 그때 뭐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우리는 We are working,きっと함께 가는 예. 일본어 버전도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니 네. 그 우리가 보통 일본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트로트라 하거나 네. 또는 일본도 락이 있어요. 그 정도는 들어봤는데 이 통기타 일본어로 하는 통기타 음악을 들리고 아, 게다가 또 우리 민중가요. 그쵸. 아, 우리 손병희 선생님이 만드신 기가 막히죠? 너무 좋네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건 한국말이랑 일본말을 또 섞이고 글쎄 말이에요. 네네. 예. 사실 일본과 교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2년째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진보 진영, 일본의 진보 운동 진영. 일본에 또 진보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참 거기 더한 데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거기. 풀이 그렇죠. 그 일본의 진보가 있냐고 하는 질문 참 진부한데 아니, 워낙에 극우들만 보이니까. 참 그게 안 된 건데 예. 우리가 학생운동할 때는 일본의 학생운동사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일본의 진보 진영이 한때 나라를 접수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보수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만들어서 보수 대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게 50년대 아닙니까? 잠깐 민주당한테 넘겨줬다가 다 자민당이 집권했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나라가 지금 24년, 1998년에 처음 일본의 진보 세력 만나서 지금 뭐 형동생으로 지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매년 광주에 와서 참배를 하기도 하고 전야제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일본 순회 공연 시키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 반대 집회 매년 했던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물론 등락의 폭은 있어요. 박근혜 당선되고 그랬을 땐 저희가 이제 고개를 못 들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탄핵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한국은 위대하다. 일본은 그런 진보 세력들이 있는데 왜 안 보이냐. 바로 그 50 몇 년도에 그 보수 대연합 그걸 뚫지 못하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 일본말로 마케자나이 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지 않기 위한 싸움,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그것도 참 위대하죠. 안쓰럽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진보에 대해서 손뼉을 쳐주면서 국익을 떠나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러면서 헌법 구조만은 지켜야 된다. 평화헌법. 네, 평화헌법. 그런 세력들이 일본에게 광범위하게 그래도 존재하고 우리 같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그런 거죠. 아유, 참 외롭겠습니다. 일본에 진보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데 아루카나코 때모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K민주주의 노래. 지금은 이제 막 보급하는 단계인데 어마어마한 열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서울 민예총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민예총이 좀 생존의 국적을 안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하는 일이 많겠어요. 비단 번역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민주주의 노래가 보급되는 현장에서 또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한식재단보다 적은 돈으로 더 효과가 높게 더 맛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요. 자, 오늘 손병희 선생님 모시고 신년 특집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이 콘서트와 함께하는 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 굉장히 값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의 상황들도 소상히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 좀 한 곡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좀 예정이 없었던 겁니다만 그거를 하자.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언젠가 우리는 이라는 노래인데 최근에 만든 노래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부르지 않고 한국말로만 부르겠습니다만 네.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의 존재가 더욱 그리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그날엔 좀 더 우리가 간절하게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날 선거 결과가 잘 되면 더더욱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서로 좀 위로하자고 언젠가 우리는 이란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저희 그 정치 생쇼는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병희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서울 민예총 파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대견한 표정으로 너와 나 마주 보겠지. 창문 너머 우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랜선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묻은 사람들 아프게 기리며 용케도 견뎌왔다고 눈물 어린 잔을 들겠지.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우리의 소원만이 아닌 오로지 살 길이라는 오래된 그 노래를 그대는 기억하는가. 그것은 대박이라 말만 했었던 오로지 쪽박이었던 오래된 채권처럼 그대로 기약 없었지.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보네.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털린 계좌처럼 어쩔 수 없었던 잔고도 압수당했던 불온한 구호처럼 되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해. 개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되살아 다시 불러보네.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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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통일이야 통일이야 와, 와. 통일이야 누구도 메달을 다 가질 순 없지. 누구도 메달을 모두에게 나눠줄 순 없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좋지만 덜하게 조금씩 천천히 함께 가는 건 어때? 서로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서로를 향해 더 많은 박수를 평화의 메달 화해의 축배를 너에게 누구
함께 가는 건 어때? 서로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서로를 향해 더 많은 박수를, 평화의 매달 화해의 축배를 너에게, 남북한 7천만 통일을 향해 전 세계 70억 평화를 향해, 평화의 매달 화해의 축배를 너에게, 평화의 매달 화해의 축배를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도 마치고 부르고 싶은 노래도 원없이 불렀습니다. 오늘 신년 들어서 첫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배려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민요총 후원하는 방법, 홈페이지 서울민요총 서울민아트.com 알림창에 서울민요총 가입 안내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회원 가입 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서울민아트@gmail.com인데요. 자막으로 지금 흐르고 있을 겁니다.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 그냥 클릭 한 방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이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좀 밑으로 흐를 텐데 농협 355-0070-4023-63 355-0070-4023-63 사단법인 서울민요총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아니지만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꼴을 못 이루잖아요. 필수 영양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은 게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눴던 노래는 우리 남북한 공동 응원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만든 그런 노래였습니다. 평화의 메달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국내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까먹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큰 나라가 되려면은 남북한의 평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뻗어나가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대륙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 공존, 나가서 통일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이런 얘기들이 몇 페이지 논문보다 하나의 노래로 이해가 되기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